안녕하세요. 체어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의 신발과 같은 이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타이어는 어쩌면은 휠체어를 이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소모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휠체어 이용할 때 바닥 지면에 닿여서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되거나 어떤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고 타이어 종류도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회색깔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탱크라고 하죠. 그냥 병원에서 일반적인 병원용 휠체어, 그러니까 활동형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밀기보다는 보호자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타이어인데, 물론 중국산 타이어고요. 이 타이어에 대한 무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체중계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0.53kg, 530g 정도 나간다는 얘기죠. 두 개가 붙게 되면 타이어 무게만 1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kg라고 하면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서 이 타이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색깔이 좀 이제 회색깔이다 보니까 이제 타이어를 이용하시다 보면 이 노면에 많이 마찰이 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까매져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타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타이어는 거의 활동용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타이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의 타이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일단 이 타이어는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무게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타이어를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휠체어에 이용되는 타이어는 대부분 24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그 24인치 타이어는 자전거포에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자전거 타이어들은 대부분 이제 26인치, 27인치가 많기 때문에 휠체어 타이어는 24인치가 대부분이고, 탁구나 뭐 어떤 특정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휠을 좀 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큰 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특정적으로 그 사이즈의 휠들은 이제 타이어들을 사용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건 24인치이기 때문에 24인치를 기준으로 했고, 요 나열이 되어 있는 순서는 무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타이어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타이어는요, 그 슈발베라는 회사에서 나온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가 지금 국내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보편적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24인치 마라톤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이 안에 두께가 좀 두껍게 깔려 있어요.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 쓰실 수가 있겠죠. 닿을 수 있는 면이 좀 많아서요. 이 마라톤 타이어에 대한 무게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0.53kg.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회색깔 타이어하고 무게는 같습니다. 근데 이 타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래 타실 수가 있어요. 안에 심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이 두께가 좀 있어요. 두께감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노면에서 좀 오래 타셔도 마모 손상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장기간 쓰실 수 있어서 좀 무겁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 중에 하나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접지력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생고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좀 약간 미끄러운 길 같은 데를 가더라도 아무래도 접지력이 좀 좋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타이어는 이것도 똑같이 슈발베에서 나온 타이어예요. 슈발베에서 나온 라이트런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마라톤 플러스보다는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너무 좋은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리고 검정색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기호에 맞게 색깔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얘는 아마도 마라톤 플러스보다도 훨씬 가벼운 걸로 제가 무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g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마라톤 플러스가 530g 나왔으니까 한 20g 정도 줄어드는 건데 이 타이어 무게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휠체어 한 대에 이제 2개씩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무게를 감안하면 마라톤 플러스를 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단점은 이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라톤 플러스보다는 마찰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대신에 가볍고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타이어이기는 하고 그리고 색깔을 넣을 수 있어서 패션 타이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신 좀 마모가 좀 빨라요. 마라톤 플러스보다는 마모가 빨라서 아무래도 교체 시기가 좀 빨라질 거는 같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타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하면 교환해야 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얼만큼 사용을 했느냐가 더 많은 관건이기 때문에 타이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표면에 기름이 이렇게 껴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름이 많이 껴있게 되면 미끄럽게 되겠죠. 근데 그럴 때 교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마라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들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그 홈들이 얼마큼 많이 그 모양이 사라졌느냐를 보면서 타이어의 수명을 판가름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타이어는 아닌데요. 저도 이 타이어를 접해본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IRC라는 타이어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일본 제품들 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소개는 시켜드려야 돼서 일단은 가지고는 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장착이 가능한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서 별로 많이 무겁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270g 정도 나오네요. 이 타이어도 무늬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타이어를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추후에 한번 사용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해보고 이 타이어에 대한 장단점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하고 있는 타이어 중에 가장 프리미엄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그 똑같이 슈발베라는 회사에서 나온 원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가 전 세계에서 휠체어에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타이어 중에 가장 가벼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무게 자체가 원체 가볍습니다. 그리고 낭창낭창하고 아까 얘네들처럼 빳빳하게 서 있지도 않죠. 거의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잠깐만요. 0.21, 219g. 219g이니까 이 타이어가 양쪽으로 2개가 들어가게 되면 마라톤 플러스 1개 정도의 무게가 되겠네요. 근데 휠체어의 무게를 좌우하는 거는 휠체어 본체에서의 무게도 있지만 거기에 결합되는 여러 가지 부속들의 무게가 합쳐져서 전체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져서 전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사실 이 원타이어가 가장 비싼 타이어기는 해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원타이어는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자동차도 비싼 타이어는 빨리 닳아요. 접지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닳지만 대신에 이제 좀 저렴한 타이어들은 빨리 닳지 않죠. 특히 택시 타이어들이 그런데 대신 접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때 급정차를 하더라도 타이어가 굉장히 미끄러진다고. 그래서 비싼 타이어일수록 빨리 닳고
접질이 그만큼 좋고, 저렴한 타이어일수록 딱딱하고 그만큼 미끄럽기 때문에 타이어 수명은 더 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타이어 선택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주로 도시에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시골 농촌에서 사용을 하는지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편차는 생기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타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타이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소모품 관련해서도 좋고, 아니면 휠체어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필요하시고, 아니면 뭘 더 해줬으면 좋겠고, 뭘 보고 싶거나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소모품 중에 하나인 타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휠체어의 소모품은 타이어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뭐 앞바퀴 캐스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튜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구성물들이 다 이제 종류가 다 달라요. 회사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다르고, 내구성도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물건을 사거나 이용하실 때 내용을 알고서 이용하시는 것과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용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우라는 저희 휠체어 회사가 2020년도에 들어서 나름대로 또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제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일렉트로닉 관련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점차 전진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히게 되고 진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